네, RPM 47페이지의 363번 문제입니다. 자, 요 그림을 보시면은 지금 y는 2x제곱이라는 지수함수가 있고 y는 x가 있잖아요. 그럼 x축에만 지금 a, b, c, d가 써 있으니까 자, 이렇게 잘 따라가 보면 a는 여기가 뭐 표시가 없지만 b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따라 올라가면 여기서 이렇게 만났잖아요. 그럼 우리는 요 지점을 b라고 말할 수가 있을 거고요. 마찬가지로 C도 이렇게 가가지고 Y는 X하고 만나는 포인트 거기서 그대로 왼쪽으로 빠져나가면 여기를 역시 C라고 부를 수가 있을 거고 같은 방식으로 D도 이 포인트에서 왼쪽으로 쓱 빠져나가면 D라고 쓸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먼저 Y축에다가 B, C, D를 써놓으면 그러면 이제 끝났어요. 이 A라는 점이 이렇게 y는 2의 x제곱에 들어가서 출력된 값이 b잖아요. 그러니까 이 함수의 x자리에 a를 집어넣으면 y 값이 b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2의 a제곱은 b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그러면 b를 저 함수에다 집어넣어서 나온 게 c니까요. 2의 b제곱은 c다. 그리고 c를 집어넣어서 나온 값이 d니까 2의 c제곱은 d다. 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에서 원하는 요거는 이런 얘기잖아요. 2의 a제곱 곱하기 2의 b제곱 나누기 2의 c제곱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방금 찾은 것들을 쓱 넣어보면 결국은 b랑 c랑 곱한 다음에 d로 나눠라 이런 의미가 되겠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364번 문제입니다. ABC의 대소를 비교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가장 먼저 할 일은 밑을 통일하는 일이겠죠. 자, 0.25는 4분의 1로 볼 수 있으니까 4분의 1에 지금 3제곱근이면은 3분의 1제곱이 이렇게 씌워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요거 밑을 2로 맞춰도 되고 2분의 1로 맞춰도 되는데 이왕이면 밑이 1보다 큰 게 나중에 지수만 남길 때 편하니까 2로 맞출게요. 그럼 얘는 2에 마이너스 2제곱에 3분의 1제곱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2제곱 이렇게 써질 거고요. b는 그대로 두면 되죠. 이미 밑이 2니까. 자, c 같은 경우는 32가 2의 5제곱이니까 지금 2에 마이너스 5제곱이 있고요. 거기에 4제곱근, 그럼 4분의 1제곱이 이렇게 씌워져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것은 2의 마이너스 4분의 5제곱이다. 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럼 우리는 요 지수들, 요 놈과 요 놈과 요 놈, 이렇게 세 녀석의 값을 비교하면 그게 그대로 A, B, C의 대소 관계가 되겠죠? 셋 중에 가장 작은 것이 요거 마이너스 2분의 3이니까 B가 제일 작을 거고요. 그 다음에 얘가 조금 더 작죠? 그 다음 C 그리고 A 요 순서가 되겠네요. 답은 3번입니다. 네, 365번 문제입니다. 자, 역함수가 등장을 했고 그 역함수에다가 A를 집어넣었더니 마이너스 1이 나왔습니다. 이런 거는 보자마자 바로 그러면 원함수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A가 나오겠네 이렇게 바꿔 생각하는 게 편해요. 그죠? 역함수에 요거를 집어넣어서 얘가 나왔다면 원래 함수에 얘를 집어넣으면 얘가 나오는 거죠. 그쵸?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여기다 그대로 집어넣어보면 f-1이란 자, x자리에 마이너스 1이 들어가면은 2분의 1의 0제곱이 되겠네요. 2분의 1의 0제곱에서 3을 뺀 거니까 1 빼기 3 그래서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요 놈이 바로 a의 값입니다. 자, 그 다음에 G5가 B 그랬죠? 그럼 요것도 보자마자 바꾸셔야 돼요. F, B가 5구나. 그렇죠? 그러면은 FB라고 하는 것은 X자리에 B를 집어넣은 거니까 2분의 1에 B 플러스 1제곱이 될 거고요. 거기서 3을 뺀 것이 5다. 네, 이렇게 해서 여기서 B 값을 찾으면 되겠죠? 3 넘기면 이쪽이 8 되고 8이라는 건 2의 3제곱이죠. 그리고 2분의 1이라는 건 2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 부분과 이 부분이 똑같아야 되는 거니까 B 값은 마이너스 4가 되겠습니다. 그럼 B랑 A랑 곱하세요. 그랬으니까 답은 8, 4번이 되겠네요. 네, 366번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증가함수와 감소함수의 개념만 알고 있다면 사실 그래프 안 그려도 한눈에 봐도 최대값 얼마, 최소값 얼마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fx라는 함수는 밑이 4기 때문에 증가함수일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모양이겠죠. 그럼 이 올라가는 그래프를 지금 마이너스 2부터 3까지를 끊었잖아요.
그럼 여기 마이너스 2 끊고 여기서 3 끊었을 거예요. 그러면 무조건 최대값은 여기서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3을 집어넣어서 나온 값, 자, 저 주어진 fx라는 함수에다가 얘가 fx인데 거기다가 3을 집어넣어요. 그럼 4의 3제곱. 이게 문제에서 말하는 최대값 라지 m이 되겠죠. fx의 최대값. 자, 근데 gx라는 함수는 지금 밑이 8분의 1입니다. 밑이 8분의 1이고 뭐 x 앞에 마이너스 같은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8분의 1을 밑으로 하는 그러한 모양을 띌 거기 때문에 얘는 감소함수입니다. 그럼 감소함수를 똑같이 마이너스 2부터 3까지 끊었다. 그럼 이번에는 가장 낮은 지점이 또 여기가 되죠. 그쵸? 여기가 가장 낮아지니까 그럼 얘는 여기에서 최소값을 갖겠구나. 요 함수는. 그래서 gx 같은 경우에는 3에서 최소값을 가지니까 x에 3 집어넣으면 8분의 1이 되겠죠. 8분의 1. 요것이 그럼 문제에서 말하는 소문자 m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요건 64니까 64에다가 8분의 1을 곱하세요. 답은 8이 되겠네요. 네, 367번 문제입니다. 이렇게 생긴 함수의 최대값이 50이다 라고 했죠. 그럼 요놈의 최대값을 찾기 위해서는 이제 2의 x제곱을 t로 치환을 해봐야 되는데 x의 범위가 제한이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t의 범위도 제한이 생기겠죠. 자, x가 0부터 3까지입니다. 그럼 여기 x자리에 0 넣어보면 2의 0제곱 1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1 이상이 되겠고 x가 최대값 3이니까 여기다 3 집어넣으면 2의 3제곱 8이 되겠죠. 자, 따라서 t의 범위는 1 이상 8 이하가 될 거고, 자, 그럼 치환한 식을 써보면 t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k가 되는데 요거 이제 표준형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럼 t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1 플러스 k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가 이렇게 있고요. 요 2차 함수는 1지점에서 삐뚤어졌네요. 1지점에서 최소값을 가질 겁니다. t가 1지점에서 우리가 지금 사용할 수 있는 영역이 1부터 8까지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포함을 하겠고요. 그리고 8이라는 경계선은 이쪽에 있겠네요. 이쪽에 t는 8. 그럼 우리는 요만큼을 사용할 수 있는 거니까 요 영역 중에서 한눈에 봐도 여기가 최소가 되겠고 여기가 최대가 되겠네요. 그러면 최소값은 꼭지점의 y좌표니까 이 최소값은 자, 여기 꼭지점의 y좌표 마이너스 1 플러스 k가 되겠고요. 이 최대값은 8을 집어넣으면 되죠. 여기다가 8 집어넣어 보면은 7의 제곱 49니까 49 빼기 1 48 플러스 k 이렇게 표현이 되겠습니다. 근데 문제에서 최대값이 50이에요 라고 했으니까 방금 찾은 요 녀석의 값이 50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k는 2다.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네, 368번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에서도 3의 x제곱을 t로 치환하면서 시작하면 되겠죠. 그러면 y는 4t 그리고 3의 마이너스 x제곱이란 이 녀석의 역수기 때문에 t가 분모로 내려가면서 이런 모양이 되죠. t분의 36이 됩니다. 자, 그럼 이걸 봤을 때 여러분들이 이것의 최소값을 구한다. 최대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는 거의 대부분 2차 함수를 활용하는 것이 아니면 바로 요거죠. 요거는 뭘까요? 산술기하입니다. 우리가 이걸 t로 치환하면서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자동으로 달리기 때문에 요 녀석도 0보다 크고 요 녀석도 0보다 크다라는 사실이 보장이 되죠. 그럼 0보다 큰 두 수의 합은 무엇보다 항상 크거나 같냐면 2루트 두 수의 곱보다. 이게 산술기하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은 얘가 지워지겠고 루트 안에가 144가 되니까 루트 144 12죠. 그래서 24가 이 y가 갖는 최소값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문제에서 말하는 베타가 되고요. 자, 알파도 찾아야 돼요. 알파를 찾는다는 건 산술기하에서 최소값이 나오는 순간, 다시 말하면 이 부등호에서 등호가 성립하는 순간에 그때의 t값을 찾아야 되는데, 자, 등호가 성립하는 순간이란 언제냐면, 자, 산술기하의 두 주인공이 서로 같을 때입니다.
지금 이 문제에서는 산술기하의 두 주인공이 4t와 t분의 36 얘네 둘이 주인공이니까 얘네 둘이 같을 때를 생각하시면 돼요. 요렇게 둘을 같다라고 놓으면 양변에 t 곱하고 4로 나누면 t제곱이 9가 됩니다. 그러면 t 값이 풀마 3일 텐데 t가 0보다 큰 요런 숫자라는 걸 생각해 보면 t 값은 3일 때라고 볼 수 있죠. 그럼 여기서 이제 그럼 3이구나 해가지고 3이랑 24를 알파 베타로 보고 답을 4번 체크하면 틀리는 겁니다. 끝까지 침착하게. 요것은 t 값을 얘기하는 거고요. 문제에서 말하는 알파 값은 x가 얼마냐를 물어보는 거였죠. 그래서 자 t가 아까 3의 x제곱이었으니까 이게 바로 3의 x제곱이 돼야 돼요. 그럼 x는 1이 되겠고 이 1이라는 값이 바로 문제에서 말한 알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과 24를 더해서 답은 25, 3번이 되겠죠. 369번 문제입니다. 자, 요 식의 모든 해의 곱은 그랬는데 요거는 지수 방정식 중에 가장 간단한 형태죠. 3분의 1을 그냥 3으로 맞춰버릴게요. 그럼 지수의 부호가 바뀔 거고 이러면 좌변 우변이 밑이 똑같이 3으로 맞춰졌기 때문에 지수 날려버리면 되죠. 밑을 날려버리고 지수만 가져오면 되죠. 그럼 우변으로 넘기면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가 되고요. 여기서 바로 두근의 곱 찾아도 되고 아니면 뭐 인수분해도 되니까 두근을 찾으셔도 됩니다. 마이너스 1과 4 곱은 3번이 되겠네요. 370번 문제입니다. 이거 상당히 강조하고 싶은 문제예요. 이렇게 지수 방정식이 나와 있고 이 지수 방정식의 두 근의 합이 3이라고 했는데 자, 이 지수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했을 때 자, 우리가 이 지수 방정식을 이렇게 치환을 해서 풀 거잖아요. 요거를 이제 t로 이렇게 치환을 할 건데 그러면 t제곱 마이너스 8t 플러스 5는 0 이렇게 또 t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될 텐데 이 부분이 이제 포인트입니다. 이 최초에 주어져 있던 지수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우리가 치환해서 만들어낸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은 뭐가 되겠느냐 요거를 잘 쓸 수 있으면 이런 종류의 문제가 해결이 돼요. 자, 여기서 말하는 알파와 베타는 x 자리에 들어갈 값들입니다. 그런데 이 밑에 있는 식은 주인공이 x가 아니라 t잖아요. 따라서 x에 알파가 들어갔을 때 그때의 t 값이 누군가 이걸 보셔야죠. 여기에서 찾을 수 있겠죠? 여기서 x 자리에 알파가 들어갔다. 그러면 그때의 t 값은 a의 알파 제곱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방정식의 두근은 a의 알파 제곱과 a의 베타 제곱이다. 이것을 확실하게 기억을 해주세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근과 계수 관계를 쓸 건데 a의 알파 제곱 더하기 a의 베타 제곱 요게 두 근의 합이니까 얘가 8이 될 거고 a의 알파 제곱 곱하기 a의 베타 제곱 요게 두 근의 곱이니까 얘가 5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식은 밑에 거구나 라는 게 보이죠? 왜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두 근의 합이 3이다 라는 것은 요 방정식의 두 근의 합 다시 말해서 알파와 베타의 합이 3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녀석을 활용할 수 있는 식은 첫 번째 식이 아니죠. 두 번째 식입니다. 자, 두 번째 식에서 우리는 a의 알파 플러스 베타 제곱 이렇게 변형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걸 집어넣으면 a의 3제곱이 5다. 요거를 알고 있는 상황이죠. 그럼 a 값은 당연히 얼마겠어요? a 값은 3제곱근 5다. 이렇게 대답하면 되겠습니다. 답은 1번이네요.